자, 이번 영상에선 셀트리온의 이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 한참 됐죠, 나온 지. 자, 이 제약 바이오업계 인수합병 훈풍, 그래서 이제 합병 시너지를 노린다는 훈풍에 대한 기사가 있고, 셀트리온, 이제 업계가 자사주 투자 계획에 촉각을 가진다.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 거고요. 자, 이 지주사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죠. 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한테 호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을 잘 살펴보긴 하지만 세계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물론 저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셀트리온이 잘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보다 강하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시장보다 강한 개별주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세계적인 이슈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유럽 테이퍼링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미국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자, 이 관련된 기사들은 제가 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바라고, 여기엔 셀트리온의 이 합병에 대한 좋은 또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깜짝 발표한 베이징 증권거래 초기 자본금 1,800원,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자,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죠. 지주사가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살펴볼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이 이제 지주사 합병을 발을 뗐죠. 이제 드디어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자, 사업회사도 합병.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업회사. 이거 이제 수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것도 살펴볼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합병을 앞둔 셀트리온. 이 자사주의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모든 링크는 제가 다 걸어드렸으니까, 영상에서 그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고,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중요하게 챙겨줘야 될 것만 챙겨서 가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업계가 인수합병, 합병 시너지를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이게 인수합병 열풍이 거세요. 그래서 성장의 한계를 느낀 중견제약사를 중심으로 M&A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셀트리온도 지배구조 개편을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케어 합사 합병하고,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상장 3사 합병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 지주사 쪽은 결정이 됐는데, 이 상장사들의 합병 시기라든가 이런 건 정확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자, 합병을 앞둔 셀트리온 업계는 자사주 투자 계획에 촉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시큐어, 이름도 어렵네요. 어쨌거나, 셀트리온 스킨케어를 요새 이번에 갑자기 넣었어요. 요거를. 자, 흡사합병할 계획인데, 이 합병 뒤에는 이제 본 게임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 상장 3사 합병이 이어질 거예요. 요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요 전자의 작업이 바로 먼저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머지를 합병하는 거예요. 나머지 합병 구조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전부 다 세 개 합병하는 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자사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기사 동영상 설명란에 해드린 거 링크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문을 다 읽으면 저작권 좀 문제가 있어서 다 못 읽어드리고 제가 중요한 건 발췌해왔는데, 자,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자사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룹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하기보다는 시장에 매각해서 재무 개선 및 자금 조달 효과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자, 지주회사 합병을 발된 셀트리온 사업회사 합병도 발릴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지주회사 먼저 합병시켜놓고 사업회사 합병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상장사 합병하기가. 왜냐면, 각각의 주가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지난달 27일, 셀트리온 홀딩스,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케어 3사를 통해 합병해서 지주사를 만들고, 이 지주사를 통해서 나머지 전부 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딱 합병을 해서 굉장히 회사를 이렇게 좀 단일화 잘 시켜놓는 거죠. 여기에 승계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수순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승계 작업하고 합병하는 날하고 합병 기일하고 전부 다 제가 다음 영상에 다뤄드릴게요. 자, 지주회사 합병은 1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합병은 1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세법상 적격 합법 요인이 합법정 1년 이상 사업 영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합병을 추진했죠. 오늘 11월 11일이에요. 자, 2021년
11월 1일 통합 지주사의 합병 기일로 잡았습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11월 1일? 잠시만, 이건 이제 HF이고. 올해 11월 1일. 월봉으로 보면, 자, 9월, 10월, 11월 추세 유지되다가 이렇게 합병 호재로 뜰려나? 어쨌거나 이거 어디까 상상입니다. 이거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뭐 정확히 저렴학거래도 주식이 뛸지 안 뛸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죠. 추세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일단 지주회사 합병은 무난할 듯 보입니다. 자, 서명예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95.51%,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100%, 셀트리온 스킨케어는 68.93%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81.33%인데 이 모든 지분을 거의 이 서명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주회사 합병 어렵지 않아 보이고, 이번에 셀트리온 스킨케어가 이제 조금 살짝 들어왔는데 조금 부족하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권 부상이 존재하긴 하는데 충분히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지주회사 저 합병의 목표가 아니라 사업회사 3사 합병을 위한 과정이죠. 경영 투명성 갖고 뭔 얘기냐면 자꾸 일감 몰아주기 한다는 얘기들을 듣는가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우리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 경영 투명성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지주사 합병보다 사업회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이 굉장히 셀트리온 자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거를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지주회사의 합병입니다. 자, 합병 시점 우리가 좀 궁금하죠. 지금 지주사는 21년 11월 달로 나와 있어요. 제가 11월 달 월봉 차트를 한번 보는 거고, 자, 주가 추이에 따라 합병의 시점이 달려 있는데 문제는 한쪽은 반드시 서운할 수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한쪽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약간은 왜 우리만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합병 시점이 각 회사의 주가 추이와 관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증권가의 시각인데, 모든 사업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게 합병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면 이게 뭔 얘기지? 자, 어쨌거나 합병 추진을 알리는데 주식 매수 청권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유지돼야 되고, 과도한 주식 매수 행사 청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합병 시너지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진다면 주주총회에서 가결.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주가가 너무 높을 때 합병을 하면 여기서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합병한다고 더 올라가긴 힘든데, 간단히 제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저도 경영 전문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자, 주가가 낮을 때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자, 여기서 우리 합병합시다라고 공시를 내면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다가 이렇게 주가가, 자, 주식 매수 청구 행사가 경우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가 낮을 때니까 너무 높을 땐 더 올라가면 부담스럽지만 낮을 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주주총회에서 주가가 지금까지 낮았었는데 저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네, 주가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좀 올라가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가결의 찬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합병을 하려면 조금 저평가된 시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40만원, 이게 얼마, 이게 39만원, 40만원 근처 갔다가 25만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쯤 해야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지주회사가 강화된 자회사 지분 요건을 갖추는 과정이 있는데, 요 합병이 추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뭔 얘기냐면, 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주식 의무 비율을 10%에서 올렸어요. 자, 법안이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0%만 보유하면 됐던 상장, 자회사, 손자회사 주식을 30%까지, 자, 40%만 보유했던 비상장 주식은 50%까지 보유해야지만이 지주사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요건을 이렇게 갖췄는데, 이게 통과됐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자, 자회사의 지분 확대가 호재가 될 수 있는. 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21년 기사니까 내년 22년도부터겠죠. 자, 지주회사는 상장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그 지주회사로 만약에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홀딩스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더 매수해야 되죠. 자, 30%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중에 매수하나? 장 끝나고? 이런 것까지 제가 잘 몰라서. 저도 뭐 초특급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 어쨌거나. 그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자꾸 추가로 확보하다 보면 어쨌거나 주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 효과가 약하니까 최대한 낮을 때 사서 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좀 계산과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셀트리온 합병에 관해서 이슈에 대해 살펴봤는데, 제가 이 합병하고 그러고 이제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나면서 주가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영상 찍어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게 다 호재가 되기 위해선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호재가 계속 뜨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면 추세는 유지가 돼요. 우리가 유지하지 말라고 해도 누군가가 잘 유지해줘요. 왜? 어차피 저런 것들이 엄청난 호재가 될 거니까. 근데 저러한 일들이 악재가 된다면 아무리 잘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저절로 이 추세를 깨요. 이 추세를 깬다는 얘기는 저런 게 안 좋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저 정보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아는 누군가가 추세를 깨는 거죠. 추세를 잘 유지한다는 건 저보다 좋은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 거고 뉴스와 차트를 절대 같이 봐야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한쪽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또 너무 뉴스만 맹신해서도 안 되고 항상 참고사항이죠. 또 기본적 분석, 즉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다 참고사항입니다. 물론 재무가 좋아도 안 날아가는 종목이 있고 재무가 나빠도 결국 올라가는 종목이 있듯이 결국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죠. 주식의 정답은 수급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 돈을 투자하거나 안정성 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재무를 보는 거고 어떤 올라가기 위해서 수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라는 걸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이 이렇게 보시면 시진핑 깜짝 발표한 베이징 증권거래소 초기 작업 원금이 1,800원이라고 그래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도 베이징의 세 번째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의 법인이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걸로 확인이 되죠. 설립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미 두 개가 있죠. 이미 두 개 따로 있는데 이렇게 설립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상하이와 선전 두 곳의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1990년 국유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상하이에 최초의 증권을 설립했고 다음해인 1991년도에 홍콩과 인접한 남부도시 선전에 두 번째 증권거래소를 개장했는데 이번에 베이징까지 세 번째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하고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 역시 세계 시장도 우리가 주식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